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시사상식 최희서입니다. 혹시 뉴스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범죄 소식에 나는 저런 일은 안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범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돈과 사랑,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노리는 범죄의 숨겨진 심리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일부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 우리가 스스로를 사기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기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형사범죄 가운데 사기 범죄의 비중이 매우 높죠. 2024년 기준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약 42만 건에 이르며 최근 수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기 범죄가 많은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처벌의 약함에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고작 30%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도 약 20%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죠. 두 번째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법 구조입니다. 사기꾼이 돈을 숨기면 피해자가 이를 직접 찾아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이미 재산을 은닉한 상태라 사실상 불가능하죠. 사기치고 몇 년 살다 나오면 된다 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기꾼들은 더욱 대범해지고 피해자들은 두 번 울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이 우선되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여기서 첫 번째 퀴즈.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국민들의 금융 지식이 부족해서. 2.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3. 사기꾼들이 재산을 교묘하게 은닉해서. 4.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져서. 정답은 2번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서입니다. 물론 다른 보기들도 사기 범죄와 관련은 있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낮은 실형 선고율과 짧은 형량이 사기꾼들에게 범죄를 쉽게 여기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부 무단횡단 과연 지능의 문제인가? 다음은 무심코 저지르는 무단횡단, 그에 대한 심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무단횡단을 할 때 차량이 오는 방향이 아닌 그 반대편을 바라보는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을 두고 지능의 문제인가? 얼마나 멍청하면? 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이는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신이 보고 있지 않으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기만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이런 행동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치명적입니다. 2024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범죄 발생 건수는 약 23만 건이며 이 중 다수는 보행자 교통사고와 관계된다고 합니다.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3분의 1이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하죠. 특히 밤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오히려 보행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단횡단은 단순한 위반 행위를 넘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극단적인 위험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무단횡단을 할 때 흔히 하는 행동 중 자신이 보고 있지 않으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심리를 뭐라고 할까요? 1. 편집증. 2. 자기기만. 3. 공황장애. 4. 후광효과. 정답은 2번 자기기만 심리입니다. 자기기만은 위험을 외면하면 그 위험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심리적 착각입니다. 결국 순간의 불안감을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나머지 보기들도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1번 편집증은 타인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의심과 불신이 강하게 나타나는 심리 상태입니다. 3번 공황장애는 연예인분들이 많이 앓고 있다고 해서 알려진 병이죠. 갑작스러운 극심한 불안과 공포, 신체적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 후광효과는 한 가지 긍정적 특징 때문에 그 사람 전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지적 착각입니다. 예를 들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성격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3부 로맨스 스캠. 왜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가? 마지막 주제는 사랑을 가장한 신종 범죄 로맨스 스캠입니다. 로맨스 스캠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 연애를 빙자한 사기 사건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런 바보 같은 수법에 왜 당하지? 얼마나 남자에 미쳤으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피해자를 무력화시키는 치밀한 심리 조작 때문입니다.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은 러브바밍이라는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짧은 기간 내에 폭발적인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운명.
소울메이트 같은 말로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죠. 실제로 지난 2024년 국내 남성 84명에게 무려 122억 원을 뜯어낸 로맨스 스캠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콜센터를 두고 여성 사진으로 SNS 계정을 만든 뒤 20대부터 70대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무작위로 접근했죠. 한 피해자는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 이처럼 로맨스 스캠은 돈을 빼앗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자존감과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마지막 퀴즈. 로맨스 스캠 사기꾼이 초기에 사용하는 폭발적인 애정 공세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 가스라이팅 2. 러브바밍 3. 허니트랩 4. 소셜 엔지니어링. 정답은 2번 러브바밍입니다. 러브바밍은 연인관계 초기에 상대를 매료시키기 위해 과도한 선물이나 칭찬 등을 퍼붓는 행위로 로맨스 스캠의 주요 수법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오답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1번 가스라이팅은 많이 들어보셨죠? 상대방의 기억이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 행위입니다. 3번 허니트랩은 미인계처럼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적인 관계를 맺은 뒤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입니다. 4번 소셜 엔지니어링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보안 절차를 우회하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 기법의 일종입니다. 마무리 및 보너스. 오늘 우리는 3가지 범죄의 숨겨진 심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교묘하죠. 사기 범죄 피해자 중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신종 사기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죠. 모든 걸 의심하는 건 좋지 않지만 낯선 제안에 신중하며 쉽게 돈 벌 수 있다 라는 유혹을 경계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작은 귀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귀상식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욱 유익한 정보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